박지원 대표입니다. 매일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오늘 도알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근데 좋은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29채의 역설 이렇게 하면 일반인 분들은 잘 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29세대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분상제를 피해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9세대까지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강남 포함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그 분양가를 내 맘대로 책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30세대를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면 면적을 키우든지 세대수를 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바꾸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이디어고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생존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이제 그 디벨로퍼들이 하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좀 적어요. 세대수가 적고, 여러분들 강남에 20년도부터죠. 2020년도부터 23, 4년까지 분양했던 것 중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분양한 것들 많았죠.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건 최고급 주택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9채에 맞춰가지고 분양가 1억 이상, 심지어 1억 5천 많았죠. 1.5, 2억대까지는 부르는 초고가 그 하이엔드 주택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어둠의 시기가 온 거죠. 분양이 안 됐으니까. 분양을 했어도 또 계약금이나 입주를 못해서 임차인을 못 찾아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준공하고 나서 입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잔금을 못 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상제 피하려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받았던 것들이 PF 부실 사업장의 어떤 시작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강남에 보시면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공매 들어가서 이미 지금 공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흔한 말로 작전도 좀 필요한 건데, 여기 이제 12개 실이 한 300억대, 원래 500억이 넘는 그 감정평가금이 나왔었는데 300억대의 낙찰을 받았어요. 한 40% 정도? 네, 싸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 실제로 이건 가서 보시면 여기 영동대교 남단이죠. 남단동에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살아요. 100억대 이상 그 IUC, 유명한 일타 강사죠. 학원 강사분들 사시고 많이들 사시잖아요. 이제 그 앞에 있는 대로변 오피스텔입니다. 그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겸 아파트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아파트인데 5회 유찰 뒤에 그러니까 한 40% 정도 그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고, 여기는 아직도 지금 그 낙찰을 못 찾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죠. 도곡동에 요 라인에 이제 타워팰리스 가기 전입니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84실이 통째로 나와 있어요. 11차례 유찰했는데 아직까지도 임자를 못 찾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 논현동, 청담, 도산대로죠. 이런 9호선 라인, 7호선 라인, 이런 도산대로 요 라인 쪽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거는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공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여기 포도라고 하면 상당히 유명해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가 지금 그 도산대로변에도 있어요. 도산대로변에 있는데, 저 지금 포도라고 해서 그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공매로 진행해서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PF 사태가 정말 언제 끝날지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기는 올 상반기 6월까지는 끝나길 바랬어요. 근데 6월 3일이 또 대선이죠. 예, 6월 3일이 대선이라 뭐 대선까지 지나가 봐야 분위기를 알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PF 사태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 지금 공매해서 낙찰까지 가는 과정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실제로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뭐 경매를 오늘 경매합니다라고 해서 경매 개시해가지고 저기 낙찰받고 또 최종적으로 PF 이런 상황 정리하는 것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게 참 암울해요. 암울한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이런 아파트들에 지금 그 이미 입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더 암울하죠. 이 아파트에 지금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 12개실 500억대면 50억 가까이 뭐 한 40억대 이 정도 되셨을 텐데 50억 가까이 되는 그게 뭐 30억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12실 말고 다른 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쩌란 얘기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임대나 뭐 이런 거는 그 놓으셨으면 상관없고 사용을 하시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게 아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자금이 있으셔서 잔금은 치르긴 했지만 공실 상태이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일부 이런 탐욕에 눈먼 개발업자, 금융권, 이런 PF 쪽에 관련한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PF 구도를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람들 계약금 한 10% 정도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투자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1000억대 프로젝트 한다 그럼 100억이 자기 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다 여기저기 다 투자 받아가지고 하고 땅 계약해놓고 금융에서 돈 다 차입해서 빌려가지고 실제로 준공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1000억짜리 프로젝트가 600억이 됐다. 누군가는 400억을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400억을 예를 들면 분양받은 사람이 한 200억 손해보고 금융에서 200억 손해봤다. 금융이 그냥 손해봤을까요?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쉽게 좋아질 수 없는 이런 이제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제 제 오래된 지인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20년 전에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사실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금 융통을 좀 해주세요라고 왔는데 사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좀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근데 제가 그 거절에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걸 해줬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도 고민하잖아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요즘 주변에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그 도움을 줬을 때 살아남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그냥 임시 처방인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사실 뭐 이런저런 우리 흔한 말로 눈탱이도 많이 맞고 그래요. 너무너무 요즘 어려워서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뭐 2-3통씩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뭐 기쁜 소식만 들어도 좋을까 말까 하는 판에 계속 힘든 일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만 제가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좀 우울한데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정상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오기를 간곡히 좀 희망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